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이렇게 밀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크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10개월 만에 2,300선을 깨면서 마이너스 2.7%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오늘 또 더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장중에 4%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좀 낙폭은 줄여주는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5%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시장은 계속해서 수급도 부재하고 악재들도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그리고 답답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혹은 고민들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왔습니다. 국제약품 vs DXVX 들고 왔는데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속에서 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등썩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국제약품은 플러스 8%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DXV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주가의 항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포인트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폐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빅파마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HK 이노엔을 봐야 될지 신신제약을 봐야 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 간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빨리 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주가적으로 메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들고 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장에선 두 종목이 주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반면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10%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내에서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석유화학주들도 들썩이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흥구석유를 봐야 될지 혹은 빅텍을 봐야 될지 일단 오늘장에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반면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유가 관련주를 봐야 될지 혹은 방산 관련주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 자세한 이 대응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요일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이 어딘지 이게 바닥인가 싶었는데 더한 바닥이 있을 정도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오늘도 안 좋네요. 그렇죠.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있을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이제 네.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방송에서 나오면서 어떤 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시장에서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식의 좀 플레이를 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의 좀 플레이를 하는지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텐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대형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히 말해서 안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하게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을 노려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남들보다 수익을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데 이런 네.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 이야기를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네. 오늘 밤에 당장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내일 또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의 이제 시장 우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밑꼬리를 달았다라면서 네. 안도에 한숨을 쉬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보게 될 경우에 이틀 전만 보더라도 시장 내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장중 반등에 성공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딱 그 지점이 왜 이런 지점이 발생되었냐면은 그 당시 때 이제 비레커먼이라고 우리가 속해 알고 있는 미국의 월가의 투자자 중에서 주식 투자자 중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말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커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지금 숏을 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숏을 치고 있는 사람이 숏을 커버했다. 더 이상 미국 국채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국채 금리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숏 커버를 해가지고 국채 금리 그 당시 때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함과 동시에 2거래일 만에 다시 또 국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국채금리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개별 자체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적인 문제를 좀 함축해서 봤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지침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국채 발행을 더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두 가지를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사람들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는 지금 당장의 지표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고 이제부터 안 좋아질 거야라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다시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이제 지금 비관론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 더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경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의 문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안 좋게 밑꼬리도 없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3개월 전으로 딱 돌아갔었을 때 딱 네.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10월 26일인데 딱 3개월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2차 전지 에코프로의 폭등 사태가 일어났었지 그쵸.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그렇고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한 3개월 전에는 에코프로의 고점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7월 26일이 에코프로의 고점이었고요.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고점이 바로 7월 26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영풍재지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나오면서 키움증권부터 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미수금에 대해서 안 하기 위해서 현금 100%라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게 따라 가지고 신용 연장을 안 시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들이 하락이 가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으로 예전에 내가 매매했던 사람들이 재연장을 하고 싶은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급락하는 물량이 나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특징적인 거는 개인들의 매도
종부세가 과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은 투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될 경우에는 2주 뒤에 앞으로에서 2주 뒤 11월 옵션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투심적으로 이것저것 부정확한 리스크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가세하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면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나중에도 한 번 더 시황의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월가들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시장이 급락했었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예컨대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 더 지금 들고 있고 네. 더 안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아니고 더 안 좋은 종목들은 매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입장은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그리고 남들 개인들이 현재 지금 싼값에 물량을 내놓는 종목들, 우리가 좋게 말해서 잡주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싼값에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현상들을 들면 뭐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이오 종 반등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그쵸. 갔잖아요.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셨을 때 지금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테마를 탔긴 했지만 네. 이 업종 자체가 좋은 업종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어도 주도주, 뭐 속히 말해서 AI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네. 반도체처럼 이런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였던 테마들이 상승하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들, 앞으로의 업황들이 좋을 종목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내가 안 좋은 종목들을 정리해버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전 종목들을 물타자 이런 전략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현재 지금은 안 좋은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종목이면 뭐 게임주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 그런 종목들 마이너스 들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게 된다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을 보면 과대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네.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수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하니 네. 비싼 값에 매도를 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현재 지금 주도주가 아닌 현재 지금 자기들이 서브로 들고 있는 네. 잡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되게 싼 값에 내놓잖아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상의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더 싼 형성으로 그 종목들 사가지고 올려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였던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과대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과연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뭐가 될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과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왔습니다. 네. 국제약품 vs DX, VX 들고 왔는데 일단 우리 울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주식 추천 좀용 이렇게 댓글을 네. 남겨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국제약품과 DX, VX 어찌 보자면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간 네.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업종 자체가. 그런데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이런 폐렴병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전일자 기준으로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오늘도 약간 정도의 급상승을 했던 모습이 좀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딱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감기약이 대란났다라면서 그 당시 때는 경남제약이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올랐던 적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 때도 바이오가 올랐던 이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AI 로봇 관련된 주도주가 나오기 딱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 봤었을 때도 단기적으로 제가 안 좋은 종목들 여러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주도주가 나오기 직전에 바로 형국이 나오는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국제약품이랑 DXVX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약간 정도의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은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테마 형식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나마 성장성과 매출성이 좋은 DXVX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픽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먼저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결국에는 이슈가 끝나게 된다라면은 서르르 사라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도 감기약 대란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감기약 대란 관련돼 가지고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가 결국에는 장기 보유할 수 없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도주가 이제 지금 맞을까 틀릴까라는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슈를 타면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3,500원에서 6,1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 나중에도 상승한 다음에 주도적 결정된다라면은 결국은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노리셔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DXVX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에 거래 정지를 당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거래 정지를 한 이후로부터 23년도에 이제 상장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장이 열풍이었던 20년도의 시장에서 수혜를 못 받았던 종목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DXVX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인 캐시카우다 볼 수 있겠고요. 매출 관련돼 가지고 매출도 성장폭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DXVX 같은 경우에도 중국 폐렴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항생제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점 4,715원을 찍어주고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오늘은 조금 더 약세였지만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저항받는 구간이 연중 시가 라인 8,100원이라는 시가 라인과 이제 지금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가 라인과 이제 지금 30% 정도 가까이만 현재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DXVX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듯하다. 앞으로의 호재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슈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배불뚝 제이지님께서 국제약품 이틀째 계속 오르던데 폐렴은 한철 아닌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청소하는 튜브님께서도 바이오주 어떤 걸 가야 하나 이러고 DXVX 항생제 말고도 이것저것 더 많이 만든다 보던데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국제약품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제약품 전에 그 바이오가 지금 왜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업계에서 최근에 지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합병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그쵸? 깔끔하게 하고 그런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바이오 시장에 현재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지금 2차 전지를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주도주를 매도하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결국은 리밸런싱 한다 했었을 때 바이오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를 현재 지금 노려보자.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바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폐렴 관련돼 가지고 이슈는 지금부터 한철이라고 하지만 이게 작년부터 있었지만 지금 11월 옵션 만기까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음 주는 FOMC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미되고 있는 이 시점상에서는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듯하다. 왜 그러냐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봐야 될 듯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오지마님께서 오늘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채팅 이름이 비오지마인 것 같습니다. 국제에서 세력이 빠지면 DXVX로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맞습니다.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한미약 최근에 이제 올해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여겼던 섹터가 AI 반도체 로봇 2차 전지라고 그쵸? 하지만 사실 서브로 미국으로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라는 바이오 섹터가 사실 명품보다 비만 치료제라는 그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슈가 나왔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랑 AI 로봇에 대한 테마주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DXVX 같은 경우 뭐냐면은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뮤고비에서 아마 한미약품에 대한 이제 CDMO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 생산 자체를 한미약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DXVX에 대한 수혜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최근에 있는 중국 폐렴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이슈에 대해서 봤을 때는 DXVX가 상당히 유리한 종목이 듯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타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요새 시장을 좀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9월 달에도 나왔을 때도 네. 그때 유가 관련돼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텀을 주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옵션 만기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 있을 옵션 만기까지 어찌 보자면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도 지금 바이오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DX, VX를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장성이나 매출성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DX, VX로 나는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공략해봐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갖고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정확한 타점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지금 제가 또 바이오를 또 가져왔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계속 시장에서 바이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원탑이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예리한 지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나 빠지고 있는데 연중 신고가를 간 종목이 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입니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HK 이노엔부터 우리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HK 이노엔 상장했었을 당시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좋게 높게 밸류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약세를 하고 그 주도주에도 혜택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계속적인 바닥권을 기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7월 달부터 해서 AI 섹터랑 로봇 관련된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들이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7월부터 지금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0월 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연중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투자자의 자금을 또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기관 투자자가 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들, 우리가 봤을 때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2차전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 좋은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리밸런싱 차원에서 바이오 섹터를 계속적으로 강제 매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좀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픽일지 자. 이것부터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 뒤에 듣는 게 좀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네, 그래서 HK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연중 신고가도 나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 수급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회피성 물량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우리는 테마성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신제약이 조금 더 저는 원픽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보게 된다면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6.45%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달렸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 기업 시노팜과 이제 중국에 있는 1위 기업인 시노팜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원래는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작년부터 해서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안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큰 상승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유가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은 주도 업종에 대한 ETF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물량들이 현재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차익 매물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바이오 섹터랑 그리고 비주류 섹터에서 단기적인 테마나 이슈를 타면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바이오 섹터로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단타성으로 여러분들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섹터 자체를 좀 더 바이오 섹터로 좀 이전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저녁은 삼겹살님께서 저녁으로 삼겹살 네. 드시나 봐요. 원탑은 바이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네. 또 우리 배불뚝 제이지님께서 신신제약도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듯한 이런 네.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 바이오 섹터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의 성격 자체가 네. 좋은 성격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위험성, 회피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증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위험 관리라는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코스피가 2,300을 깨지게 되면은 강제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럼 그 손절 물량을 어쩔 수 없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채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한 종목들을 좀 더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시장이 현재 지금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성격 자체는 위험성 회피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도 섹터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바이오 섹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 수급이나 상승 자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저번 주부터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계속적인 설명을 드렸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패시브 투자,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주도 업종들이나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섹터들을 비중을 많이 줄이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안 좋은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충전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분들이라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신신제약을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로 좀 눈을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주도주 혹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런 방향성을 알고 싶다 이 부분일 거잖아요. 오셔갖고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시장의 방향성까지 예측해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약 2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플러스 이 시장의 방향성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세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만큼 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서두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위지트는 왜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자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섹터가 딱 두 섹터입니다. 결국에는 금과 비트코인일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미국도 더 많은 채권에 대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난민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도 상승하게 되는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지금 국내 시장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 결국에는 주도주라고 성격을 불렀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오고 네. 안 좋은 섹터들이 상승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술 투자라고 봤었을 때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게임 업종들, 메타버스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성격을 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상승이라는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그런 호재성들이 오히려 그런 시장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게임 업종들 그리고 이런 PG사들 그리고 뭐 다나이 같은 경우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PG사들도 상승이 나왔던 것 중 하나고요.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 그리고 비덴트는 거래 정지고 그리고 이런 위지트 같은 종목들도 상승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시장 형상 자체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찍어주는 모습이 좀 생겨납니다.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의 거래량이 크게 없었던데 갑작스럽게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자금들이 약간 정도의 이슈만 체킹하게 된다라면은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잡혀지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지금 3거래 연속 지금 현재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는 많이 달리지만 밑꼬리는 없어요. 자, 그 말 뜻은 현재 지금 위쪽에서 이전치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물렸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매물을 먹어주고 있는 소화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안 좋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반도체나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과 반대되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 그것과 반대되는 형식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히려 반대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자금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몇 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손절하고 있죠.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이 반대대로 하는 것이 유리할 측면이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매물대가 5,000원 근방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근방대 형성 라인의 매물대가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또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들어갈까요? 하게 됐을 경우는 그쵸?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이거를 비트코인이 35,000불, 36,000불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짧게 단타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쵸?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물량을 내놓는 사람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비트코인 상승했었을 때 그렇죠. 그 시기 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이전 치에 있었을 때 5,000원 근방에서 상승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왜 우리 기술 투자는 안 올라? 이랬던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시간 동안에 10개월 정도 기다린 끝에 현재 매물대 근처까지 왔다 보니까 지금 물량을 현재 손절하면서 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비오지마님께서 네. 일단 청소하는 튜브님께서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던데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비오지마님께서 아니 근데 위지트나 비덴트 다 저 모양인데 우기투만 살아남았었네요.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폭등하던데 우기투의 영향이 또 있겠네요라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분명 여기에 영향도 있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최근 시장 패턴 보게 된다라면은 네. 과거에 유가주부터 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주도 그렇고요. 방산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히려 유가주도 갔었을 때 흥구석유만 단독으로 갔었고요. 맞아요.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그 관련주들은 후속으로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의 상승폭은 오히려 싼 값에 물량을 내놓는 종목마다 그 종목에서 한 종목이 오히려 대장을 이끌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을 좀 노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위험성 회피 물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체크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소하는 튜브님께서 그럼 1등 대장만 잡아야겠네요라고 그쵸?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네, 일단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이 일단 대장인 우리기술 투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단타성 느낌으로 짧게 올라갈 때마다 치고 올라갈 때마다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 통 어려운데 주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소외되는 종목들만 올라오는 시점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약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7분 이후에는 우리 전문가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하셔갖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 진짜 가는지 안 가든지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유가 관련 수혜주랑 그리고 방산주 들고 왔는데 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이 사실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방산이랑 네. 유가라고 해서 따로 나눠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같이 봅니다. 이거를 같이 저는 이제 보험주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보험한다는 생각으로 보험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시장 봤었을 때는 이제 하나씩 좀 나중에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흥구석유가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전날 시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원유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유 선물 차트인데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생겨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단기적 상승했었지만 추가적으로 급반등하기는 어렵어요. 왜냐하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확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주변국들,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말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상군의 작전이 시작되더라도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암살 작전이라고 좀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 내에서 확전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중동 5차 전쟁까지는 지금 나가기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말리고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잡히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더 지금 현재 박스권을 지금 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그 휘발유 관련된 소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가의 차트도 83불에서 90불대 근처상에서 박스권을 좀 기어주고 있어요. 네. 과거의 박스권대가 68불에서 80불대라면은 현재 지금의 박스권 자체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관련돼 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향방성이 갈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흥구소교가 급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란 자체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소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공급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시장의 상승 원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급락 자체는 형성이 되었었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 말 뜻은 30% 정도 하락한 이후로 반등 한 번 정도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술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 얘기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유가주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 네. 싸졌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좀 더 9월 달에 눌렸을 때 사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네. 시장이 한창 좋았잖아요. 그때 당시 때 AI랑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들이 날뛰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2000 제외하고 네. AI랑 로봇주들이 한창 고점을 찍고 있었을 때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험 든다 생각하고 유가주나 그리고 방산 섹터를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쟁 자체가 이제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불을 지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들이 좀 약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따로 전략적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프 전문가님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채팅을 남겨주셔서 네. 제가 다 읽어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방송 이후에 또 댓글 남겨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가랑 방산 언제까지 가려나 이놈의 전쟁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때문에 저는 간다라고 좀 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 경기 침체랑 이런 것 때문에 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 내에서 보험주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위험 회피성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전략 자체가 주도주 물량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 내에서 이슈가 잡힐 때마다 물량을 올려주는 형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만약에 바이오 시장이 조금 있다가 바로 이런 방산 섹터랑 유가 섹터처럼 이런 형상을 보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잡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산주들도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부분 자체가 테마주 형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주도 형식으로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기관의 매도 물량,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받아주고 있는 개인들이 가격 대비 20% 정도 높은 가격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물량 봤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구간에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현재 지금 많이 올랐어요. 빅텍도 저점 대비 73%까지 올랐었는데 고점 대비 여러분들 지금 현재 26% 하락했고요. 사고 있는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저점 대비해서 구간 자체가 30% 이상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섹터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 사는 것보다 좀 더 가격적으로 할인율이 높았을 때 그때 좀 더 매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듯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마지막 대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흥구석유를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가격대에서 좀 싼 가격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라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대결 내 이 안에 원탑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이걸로도 우리가 또 수익을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의 원탑 종목 그리고 종목명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얼굴이 딱 하고 박제가 된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장은 좀 중요하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틀 전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밑꼬리를 달고 상승했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보게 되면은 비레크먼이라는 사람의 이 트위터 때문인데요. 이 트위터에서 보게 되면은 We covered our bond short이라고 해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은 현재 지금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이렇게나 높은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밑꼬리를 달았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달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구간이 중요한데 왜 팔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된다라면은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자,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지금 나스닥 100 그간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불렸던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 현재 지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나스닥 70주라고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엔비디아, 뭐 메타, 뭐 테슬라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그 뒤에 위에 있는 종목들은요. 이런 AI랑 로봇 관련된 주도 업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은 2020년도까지는 같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이후로부터는 안 좋았던 섹터들은 낙폭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연내 상승하더라도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은 종목들의 섹터는 대부분 다 고금리 상황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AI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금리 높으면 뭐해? 더 이상의 성장을 맞추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게 지금 올해의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을 매도를 하고요. 고금리가 높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섹터들을 매수하자라는 시장의 형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RM, 리스크 매니저먼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리밸런싱 기간에 우리가 현재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럼 이거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MMF 이제 금리 관련돼 가지고 MMF 자금 차트인데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일단 예탁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자, 근데 이 자금 자체가 최근 들어서 빠졌어요. 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자금에서 금고에 자금이 있었는데 이 자금 자체가 빠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더 살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이제 내가 자금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고에서 돈을. 두 번째는 뭡니까? 메꾸려고 땜빵을 씌우려고 보통 우리 표현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손실봤던 거를 메우기 위해서 자금을 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은 2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올해 초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계속적인 매수를 했다 보니까 그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채권에 메우려고 인해서 시장에 매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 비레크머니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 차트는 뭐냐면은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어요라고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항상 사고가 터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오고 경제 위기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게 가가 되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현재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더 이상 이제 장단기 금리차 벌어지지 않고 정방향이 됐어요. 자, 그 말 뜻은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다음에 좁아졌을 때 항상 사고가 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매도가 강했던 이유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뭔진 모르겠지만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매도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보다 경제 관련돼 가지고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자금을 다 매도를 하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의 시장 성격은 어떤 겁니까? 자, 이런 형식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을 일단은 자금을 매도해야 되는데 좋은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을 일단은 비싼 가격에 팔고요. 그다음에 싼 종목들, 개인들이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자라는 전략이 지금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탑 종목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죠, 둘 다. 바이오 섹터들이 현재 지금 올 초부터 해서 그렇게 주도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좋았던 이유는 현재 시장 내에서 테마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오늘 이 두 관련돼 가지고 종목 중에 DXVX, 신신제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오늘의 관점 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오 관련주에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미약품의 실질적인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또 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어요. 임상 관련돼 가지고 성공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미약품이 나중에 이제 위고비 관련돼 가지고 한미약품이 이제 위고비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현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한미약품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캐시카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자체가 전 회장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이슈로 불거지면서 바이오 섹터에 자금 자체가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도 논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이 DXV 이 종목 자체의 네. 매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이 어때요?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한미약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올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과 같이 함께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아졌던 이유가 이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던 것이 성과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펀더멘탈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테마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전치에 거래 정지를 받았었고요. 처음에 상승을 단기적으로 했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 났던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전치에 상승했던 연내 시초가 구간을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탄력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 있다라고 했는데 4개 안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뭘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